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토입니다. 오늘은 회개한 일이 벌어진다,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번에 추 장관이 주도했던 이 검찰 수뇌부들에 대한 인사로 인해서 검찰 수뇌부들이 대검 요직과 서울중앙지검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님의 이 측근들이 대거 자천된 인사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께서 매우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검찰은요, 꿋꿋하게 자신이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을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구속영장 재청구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송병기 부시장은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모든 사안에 있어서 연결고리이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물증인 이 송병기 수첩의 주인입니다. 청와대 측에 이 김기현 울산시장 첩보를 제보한 사람도 이 송병기고,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이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검찰 수뇌부 인사가 이미 친청와대 쪽으로 쫙 깔렸는데 이제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물증과 진술이 차고 넘치고 수사가 깊숙이 진행되었는데 그걸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없었던 일로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조인들은요,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덮었다가는 나중에요, 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있는 거는 절대 덮지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유죄수권 감찰 무마한 거, 그런 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나중에라도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일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전통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요, 검찰 출신이 해왔던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인사 직전까지 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을 시도했죠. 이미 많은 판을 벌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청와대나 청와대 간부 관련 수사는 덮을 수가 없는 것이고 최소한 기소는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후에 터질 수사들을 제대로 하느냐, 그 여부죠.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검사라면은 계속적으로 터지는 비리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터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시간상으로는 아직 정권 중반인데요, 비리 사건은요,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많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상으로 정권 말기가 되면요, 비리들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눈치를 덜 보게 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러한 비리들을 수사기관에 흘려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도 말기로 갈수록 더욱 많은 사건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 사건과 유재수 사건, 그리고 울산시 부정선거 사건이 터지면서 이미 정권 말기적 현상이 나왔죠.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러한 각종 사건 사고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형국입니다. 특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악재가 발생하거나 번지는 것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막아내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와대가 집권당의 이 권력으로서 힘으로 막고 있는 건데 그것도요, 건수가 많아지면요, 언제까지나 다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했었던 그 서울중앙지법 이 부장판사님이 정말 바른 말씀을 했었죠. 권력자 입장에서도 이미 많은 빚을 졌으면요, 더 이상 뭔가를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신들이 장악하는 이 행정권한 내에서 최대한 막아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검찰 수뇌부 인사였는데요, 법무부가 드디어 또 다른 인사 조치를 위한 그러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어제 검찰 직제 개편 추진안을 이 보도 자료로서 발표를 했는데요, 인권과 민생 중심의 직제 개편을 요것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요, 형사부를 강화하고 공판부를 증설해서 이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볼 때는요, 이 직제 개편 추진 안건은요,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번 추진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있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인권보호 및 형사 그리고 공판부 강화를 위해서 직접 수사 부서 축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검찰의 이 직접 수사 부서 13개를 축소 조정해가지고 그 중에서 10개를, 무려 10개를 형사부로 그리고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 공판부 강화를 이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수사단 등등 이 비직제 수사부서 이러한 것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이 직접 수사부서를 하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향후에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대검찰청의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직제 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한마디로 이 법무부가 자신들의 결론을 먼저 딱 정해놓고요, 너희들은 그냥 여기에 따르면 돼. 딱 요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표 자체를 하기 전에요, 먼저 이 검찰과 협의를 해야 하는 건데 정작 검찰은 전혀 이러한 내용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독재화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협의나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어떠어떠하게 하겠다, 이렇게 그냥 선 발표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회개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웹 발신으로 언론에다가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보면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에 따른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법무부는 국회의 수사권 조정 법안 요것을 통과함에 따라서 이 시행령 준비 등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과는 협력적 관계를 정립해서 국민을 위한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치가 바로 서는 그러한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러한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자 내용이요, 정말 해괴한 것입니다. 이 법무부가요, 직접 경찰과의 협력 관계를 정립하겠다, 딱 요 얘기가 핵심인데요, 이게 정말 해괴망측한 것입니다. 경찰과의 협력 관계는 검찰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협력한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런 언급이 없고요, 법무부가 경찰과 이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겠다, 이렇게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전혀 아니거든요. 실무적으로 이 수사를 집행하는 부서는 검찰이죠. 법무부 산하의 이 검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경찰인 것입니다. 그러면 법무부가요,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려면 누구와 해야 됩니까? 같은 이치로 행정안전부와 그 협력적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법무부가 남의 부서, 그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경찰과 직접 협력적 관계를 정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과 협의하는 곳은 검찰이죠. 같은 수사기관끼리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가요, 자신의 산하기관도 아닌 이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과 곧바로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겠다, 요런 무슨 해괴한 일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요, 부딪히든 간에 잘 지내든 간에 필연적으로 검찰과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다 했다 그러면요, 검찰에 직접 송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누구를 구속시키고 싶다 그러면요, 검찰에다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과 직접 협력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곳은 검찰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법무부는 전혀 경찰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일선기관이 아니라니까요. 굳이 말을 하자면은 검찰을 통해서 검찰로 하여금 경찰과 협력관계를 정립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조금 되죠. 그런데 검찰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그러한 몰상식한 처사입니다. 법무부와 이 경찰의 직거래, 이거는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죠. 이거는요, 행정안전부 장관도 아주 기분이 나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 3부에 배당된 사건만 봐도요, 경찰이 검찰 간부 3평 수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면요, 이제 종착지에 다 와갔다, 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종착지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임박해 있는 4.15 총선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좌파 쪽, 이 민주당 쪽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완전 뭐 여기저기에서 막 설치돼 가지고 거기도 골치가 꽤 아플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문희상의 아들이 나이가 50을 먹고도 아빠 찬스를 쓰고 있어 가지고 약간 희화화되는 느낌입니다. 이광재 출마설도 있는데요, 이광재는 박연차로부터 거액을 받았었죠. 그래서 유죄가 확정되었던 사람인데 아무리 사면 복권이 되었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출마하면 이거 완전 막장이죠. 그러면 그동안 돈 먹다 걸린 사람 모두 사면시켜 가지고 출마를 시키면 되겠네요. 한명숙도 거물이니까요, 사면 복권 시켜 가지고 출마시키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광재는요, 금품수수로 재판을 받을 때요, 다시는 정치를 안 한다, 뭐 이렇게 약속하듯이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말을, 스스로 했던 말을 어기고 정치를 한다면요, 스스로가 떳떳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기억력이 좋아서 분명히 이광재가 그렇게 말을 했던 뉴스가 기억이 딱 납니다. 뭐 자신이 했던 말을 스스로 어긴다고, 뭐 상식이 없다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광재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요, 어제 말했던 그분과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김의겸도 출마한다고 해가지고 물의를 빚었고요, 새로 영입한 젊은 소방관도 조국을 옹호하다가 정말 구설에 올랐죠. 이런저런 일로 이 민주당 쪽도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뭐 울산건과 조국건 이 수사 이슈도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참신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너도 나도 출마하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출마를 한다면요, 민주당도 이번 총선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치 아픈 상황에서 진중권 교수가 정말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파 쪽의 공격보다 이 진 교수가요, 훨씬 아프게 때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런 말을 했죠. 민주당의 역입 인재는 일회용 추인검이다, 딱 요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정철 탁현민이 프로그래밍한 이러한 가상현실 심파극이다. 문희상의 아들이 세습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50살 늙은 아동이라고 폄하까지 했습니다. 우파나 보수 측의 어떠한 사람의 공격보다 이 진 교수의 공격이, 이 활약이 눈에 띄게 효과적입니다. 진 교수는 계속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은 본인의 삶 자체가 드라마다. 그 드라마는 억지로 꾸민 것이 아니고 그냥 자신의 철학, 이 소신이 행동으로서 솔직하게 드러난 것인데 반해서 이 문정권의 모든 것은 인위적으로 연출한 것이다. 양정철 탁현민이 프로그래밍한 이 VR, AR 이러한 심파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도 결국 자신이 누리는 특권을 기필코 이 자식에게 물려주고야 말겠다, 이러한 부모의 광적인 욕망의 결과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민주당의 영입쇼는 가상에 불과하고 여기서 훼손된 것은 바로 이 평등, 공정, 정의 이러한 가치가 훼손되었다, 이렇게 매우 따가운 일침을 놓았습니다. 역시 하나의 이슈가 사라지면요, 또 다른 이슈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주당도 이번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안일한 모습이 너무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파 쪽은요, 꾸역꾸역 그래도 뭉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비판이 있긴 하지만은 이 비판들도 잘 소화를 해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뭉쳐가지고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이 정권을요, 정말 제대로 심판을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수사 실무팀은 해체하지 말라, 이러한 국민청원 요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십사, 그런 내용의 링크를 첫 번째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그러한 세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